안녕하세요, 대박장터입니다. 오늘은 중고차 구입이 아닌 판매, 내가 가지고 있는 중고차 어떻게 하면 잘 판매할 수 있을까, 내가 중고차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제네시스 G80 2016년식 차량이고요. 저희 대박자동차가 정매장을 통해서 얼마 전에 낙찰받아온 차량입니다. 이제 상품화 작업을 시작할 거고요. 그 전에 이 차량으로 보여드리면서 중고차 딜러들이 어떤 순서로 감정을 하는지, 어떻게 보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고차 딜러들이 차량을 보기 전에 차량 번호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 이유는 차량의 과태료라든가 사고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차량을 보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을 보고 나서 나중에 가격이 다 맞았는데 과태료라든가 아니면은 내 차는 사고가 없는데 보험 이력이 많이 잡혔다든가 하게 되면은 거래가 성사가 안 되겠죠. 그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차량 정보를 차량을 파실 분한테 확인한 다음에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차량을 보러 갑니다. 우선 중고차 딜러가 먼저 보는 거는 외관입니다. 차량에 수리할 부분이 있는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지저분하죠. 먼지 같아서 많이 지저분한데요. 우선 외관을 보면서 지금 외판에 수리할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중고차 상품으로서 전시하려면은 외판을 수리하고 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 비용이 들어가겠죠. 실내도 한번 이렇게 봅니다. 얼마만큼 관리를 하셨는지, 실내 내장재에서 수리할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고 유무. 보험 이력에는 사고 유무가 없는데 보험 이력 외에 차주분이 현금을 주고 수리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량에 교환 부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도어부터 해서 만져보면서 이 실리콘이 신차 나올 때 쌌던 실리콘인지 확인을 하고요. 이 문 두 개가 교환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문 두 개만 교환을 했을까? 다른 사고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도 하고요. 그러면서 꼼꼼히 봅니다. 트렁크 쪽도 보고요. 간혹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트렁크 쪽에서 냄새가 악취가 심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 트렁크 악취가 심한 경우는, 그분 같은 경우는 트렁크에 간장을 두셨다가 간장이 쏟아지는 바람에 간장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간장 냄새는 잘 안 지워집니다. 안 지워지다 보니까 이걸 트렁크 열고 다닐 수도 없고, 아무리 여러 가지 세제를 써서 빨고 하셔도 안 되더라고요. 가능하면 잘 관리해 주시는 게 좋겠죠. 열 수 있는 부분은 다 열고 보면서 실내도 한 번 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실내도 보고요. 타이어 상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장 중요한 엔진 부분, 사고가 없다면 상관없겠지만 엔진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하우스. 이 차에는 4곳에 휠 하우스가 있는데요. 그 휠 하우스는 사람으로 따지면은 척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충격이 있거나 사고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엔진 컨디션, 그리고 시동을 걸어봅니다. 시동을 걸어보고 옵션을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실내 내장재 상태 보고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다 본 이후에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을 차주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가격이 합당하다고 하시면은 거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낮거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다른 딜러한테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고차 딜러들이 중고차를 매입하기 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차량을 확인하고 감정을 하고 매입을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구입하려는 중고차의 시세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판매하려는 중고차의 시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두세 곳에 전화상으로만 얘기하셔도 그렇게 금액이 편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가령 몇 군데 전화를 하셔서 중고차 딜러들이 대략적으로 한 500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몇십만 원이다 라고 하셨는데, 유독 어떤 곳에서는 500이 아니라 600, 700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 곳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중고차 판매 허위 매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허위 매입하는 딜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에요. 당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 과정은 예를 들어서 시세를 알아보셨는데 500이 나왔어요. 근데 어떤 곳에서 600, 650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와서 봐주세요 라고 해요. 그럼 와서 봤는데 보면선 착각을 깎거나 돈을 주고 다 가져간 다음에 명의 전환 안 합니다. 명의가 고객님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불안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 친구들이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차량을 성능 점검을 받고 점검을 해보니까 어디가 수리해야 되고 어디가 사고가 있고 하면서 감가를 하려고 합니다. 감가가 한두 푼이 아니라 친구들은 400, 300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옥신각신 하시게 되는 거예요. 옥신각신 하시게 되면은 이거 신고도 못 해요. 왜냐하면은 돈을 받고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근데 차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감가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도난도 안 되는 부분이고 뭐 사기도 안 되는 부분이고 이게 머리 아파집니다. 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들어주고 돈을 보내는 경우도 있으세요. 정상적으로 내 차를 판매했으면 500에 판매할 걸 갖다가 욕심을 부리셔서 600, 650을 받으셨긴 받으셨는데 나중에는 그 욕심 때문에 400에 팔거나 300에 파는 경우가 생기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봤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중고차 허위하는 애들이 노리는 부분이 소비자의 욕심을 노리는 겁니다. 싸고 좋은 차 사고 싶은 거고요. 내 차 비싸게 팔고 싶은 거고요. 거기에 응당 들어줍니다. 나중에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중고차 구입하실 때도 중요하시고 내 차를 판매하실 때도 중요하신 거예요. 그 부분을 꼭 인지하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안 좋아서 저도 짐벌을 하나 구입을 해서 영상을 찍어 봤고요. 전 제 손, 제 팔이 짐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실상 그렇지가 않네요. 그래서 짐벌을 큰맘 먹고 하나 구입을 해서 한번 찍어 보는데 짐벌을 구입하고 찍는 영상이라 좀 아직 많이 서툽니다. 서툰데 더 열심히 노력해야죠. 아무튼 중요한 부분은 중고차 살 때도 허위가 있지만 중고차 팔 때도 허위가 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전화하셔서 중고차 어디다 파실지 사실 지금 그 지역에 파셔도 상관없고요. 대략적인 시세는 이렇게 되고요. 정도의 매입을 합니다 라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차 구입하시고 좋은 가격에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